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우리 6회차죠. 네, 6회차 우리 한림법학원 노무사 1차 민법 문제풀이 강의 6회차의 복습 영상, 복습 동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간 계산하는 거 남았고요. 소멸시효 파트 남았습니다. 민총이 다 끝났습니다. 빠르게 가볼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해본 대로. 기간을 10분 초 정한 때 기산점은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초1 불산입이거나 초1 산입은 1부터 해요. 1부터. 일, 뭐 주, 연, 월 이렇게 갈 때가 문제인 거고 10분 초는 지금 당장 요이 땅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으로 정한 때는 즉시더라. 그러니까 시간으로 정한 때는 즉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야, 오늘부터 하자.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하는데 초입을 불산입을 하자. 이거는 기간을 하루 더 늘린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간을 하루 더 늘린 거에 불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을 월로 정한 때. 기간을 월로 정한 때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선생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역의 달력에 의해서 계산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주, 연, 월, 주, 연, 월로 정할 때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일이랑 구별하자. 일이랑 구별하자. 그러니까 얘가 7, 1 하면 얘는 그대로 7, 1 카운팅 하면 되는데 주는 괜찮아요. 월은 28일도 있고 30일도 29일도 있고 31일도 있어요. 연은 366일이 있는 날도 있고 365일이 있는 날도 있고 364일이 있는 날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냥 1년 한 달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지 며칠로 계산하지 말자 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에 월에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실제적으로 조문 내용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조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살펴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 계산하는 공식은 꾸준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요거 주의하자 그랬다. 요게 여러분들 기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그 조문이니까 여러분들 꼭꼭 체크 잘 해주세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만료일이 그 다음날 만료하더라. 요거 참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원총회 소집통지 계산 방법.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소집통지 뭐라 그랬어요? 발신주의라 그랬죠. 일주간 전 뭐예요? 목적사항 기재해가지고 발신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신주의고요. 이게 여러분들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집 통지를 일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한다가 조문인데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하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7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어려운데 뒤로 역산을 하래.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과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식 빼기 7 0시. 빼기 7 0시. 만약에 지금 오늘이 2025년 2월 그 다음에 25일이고요. 지금이 한 6시쯤 됐거든요. 18시가 됐으면 여러분들 우리 언제까지는 발송해야 되냐? 빼기 7 그리고 0시 때리면 됩니다. 빼기 7 해요. 그러면은 25년 2월 18일 0시. 같은 말은 뭐예요? 0시니까 2월 17일 24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요것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요것 때문에 좀 짜증나네요. 7을 빼봅시다. 하나씩. 자, 그러면은 앞으로 가볼게요. 6월 2일이 있으니까 하나 빼. 그럼 1일. 또 하나 빼. 5월은 31일부터 있습니다. 또 하나 빼. 30. 또 하나 빼. 29. 하나 빼. 28. 하나 빼. 27. 하나 빼. 26. 가볼까요? 1, 2, 3, 4, 5, 6, 7. 26시 0시. 그러니까 뭐예요? 5월 25일. 5월 25일 24시까지는 적어도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를 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체크 잘 하셨고요. 빼기 7 0시 그냥 때리시면 돼요. 밑에 내용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분초는 뭐 초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9시간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9 더하면 뭡니까?
그대로 22시 가면 돼요. 뭐 초일 불산입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즉시 기산이니까 즉시 기산. 요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요러고 여러분들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분초는 그냥 즉시 해가지고 몇 분, 몇 시 뭐 이렇게 더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 주, 월, 연이 문제가 되더라. 문제 없어요. 그냥 그 주어진 숫자를 해당하는 날짜에 더하시고요. 뭐예요? 초일 산입이면 0시, 초일 불산입이면 24시로 찍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 주의하자?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21일 14시부터 7일이면 그냥 7을 더하라고요. 7을 더하면 5월 28일 일요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초일 산입을 해야 된다는 예외가 없잖아요. 초일 산입에 예외가 없으면 초일 불산입의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뭐예요? 초일 불산 그러면은 24시. 여러분들 근데 주의하자.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5월 29일 24시로 되는 거죠. 5월 29일 24시. 아시겠죠?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는 땡큐 하고 푸셔야 돼요. 다음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거든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이거 음주하고 싶으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만 19세에 도달하게 해줘야죠. 산입하더라. 이게 출생일을 산입 안 하면 그날에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생일 계산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 출생일을 산입하여 그 다음에 민법상 뭐예요? 19년 만 19세 때 성년이 도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4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일에다가 19년을 더하고 0시 하면 끝납니다. 출생일에다가 19년을 더하고 0시 하면 끝나요. 왜 0시예요? 초일 산입 볼까요? 여기 그럼 턱이 19년에 그러면은 2036년 이거 이때잖아요. 1월 13일 0시잖아요. 1월 13일 0시가 12일 24시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출생한 자가 성년이 언제 되나요? 여기다가 19년을 더 하라고요. 그 다음에 0시라고요. 0시. 초일 산입이니까 0시. 그러면은 2037년 12월 1일 0시. 2037년 12월 1일 0시. 빵! 네, 여러분들 괜찮죠? 네, 요거 바로바로 가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것도 플러스 뭐예요? 19년. 그러면은 19년을 하면 어렵네요. 얘는 좀 계산이 어렵네요. 얼마죠? 2016년이네요. 2016년 6월 3일 0시가 되겠네요. 네, 0시입니다. 0시. 3일 0시. 제가 1909에 예, 지우겠습니다. 뭐 생일까지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다음에 요날 앞으로 3개월로 정한 때 기산점과 만료점이 언제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만료점은 쉬워요, 여러분들. 만료점은 굉장히 쉽습니다. 2021년에 3개월이잖아요. 그냥 3개월을 더해. 그럼 5월부터 3개월을 더하면 8월이네요. 그 다음에 8월 8일 24시가 24시인지는 모르죠. 아직 모르죠. 왜요? 초일 산입인지 불산입인지 모르니까. 근데 특별한 사정 없으니까 24시간 맞고요. 8월 8일 24시인데 요거 주의하자 그랬다. 여러분들 요런 게 하나씩 들어오더라. 8월 6일이 금요일. 그럼 8월 8일은 일요일이네요. 그러니까 8월 9일이 만료점이 되더라. 만료점은 2021년 8월 9일 언제요? 24시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여기엔 이 시간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날에 만료로 종료한다기 때문에 24시가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초일 불 산입에 따라 가지고 9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고요. 이제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이제 제척 기간이랑 구별하는 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린 그 내용들을 한 5가지 있죠? 그것만 잘 떠올리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척 기간이 도가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거든요. 왜요? 제척 기간은 주로 형성권이랑 관련이 있더라. 형성권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만큼 강력한 권리, 그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이걸 통제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이거는 주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멸시효는 항변이에요. 항변.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는 항변이에요. 만약에 채권자가 돈 내놔 했는데 실제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였어. 근데 채무자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은 돈 줘야 됩니다. 설사 소멸시효가 실제로는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멸시효 중단될 수 있거든요. 제척기간은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는데 제척기간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왜요? 형성권 같이 강력한 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정리해드렸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다음, 소멸시효는 단축할 수 있어요. 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안 돼요. 제척기간 안 돼요. 근데 둘 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연장 안 돼요. 연장 안 돼요. 둘 다 연장 안 돼. 연장 가중은 안 돼. 왜요? 채무자에게 불리하잖아요. 채무자 너무 불리. 우리 돈 갚았고 아유 뭐 약간 이게 여러분들 채무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회적 약자라고 평가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채무자에게 불리해서 너무 불쌍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걸리지 않는다. 예,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관계를 쪽내는 게 공유물 분할이다. 공유관계를 끝내는 게 뭐예요? 이 공유물 뜯어먹자.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도로 소멸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 해제든 뭐예요? 소급표에 따라 가지고요. 매도인이 넘겨준 소유권, 물건의 소유권이네요. 소유권, 물건. 예를 들어 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의 소유권은 회복되죠. 회복. 넘어온다. 그러면은 매도인이 행사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은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166조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162조 쪽으로 가셔야겠네요. 여러분들 160조는 기산점이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그 다음에 397번. 요게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다. 이거를 뭐랑 구별하자고 제가 했죠? 동의양. 여러분들 소멸시효는 166조 1항에 따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잖아요. 동의양 관계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내 채무 이행하면서 상대방에게 돈 내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의양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동의양 관계에 있는 채권이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냥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소멸시효에서는 뭘 잊지 말자 그랬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으면 뭐예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전형적인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사람이었다. 매수인이 그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뭐예요? 인도받아서 계속 그 아파트에 계속 살고 점유하고 뚝딱뚝딱 요리도 하고 잠도 자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다. 뭐예요? 잠자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거기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체크하겠습니다. 그 진행하지 않는다. 요게 동의항의 예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이 매수인이 팔아먹었어. 이 매수인이 사놓고 또 팔았어. 이것도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다 적극적 권리 행사라고 해가지고 이때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제가 외워주세요. 기산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거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민소 내용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굳이 과감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는요. 어떻게 하자 그랬죠? 당사자, 기산점, 그 다음에 기간, 법원이죠? 법원. 글자 수로 가자 그랬죠? 기산점은 세 글자, 당사자가 증명하는 대로. 기간은 뭐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은 법령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고요. 기산점은 사실 문제예요. 사실 문제.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냐? 사실, 증거에 의해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 실제로 주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암기는 이렇게 하자. 암기는 이렇게 하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무조건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앞이든 뒤든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권리는 행사할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야 뭐예요? 권리를 행사 가능. 그러니까 언제요? 성취 시부터 진행하더라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불확정기한부 여러분들 그거랑 구별하자 그랬죠. 우리 어제 했었던 뭡니까? 조불기확 여야불 그 다음에 불불도와 구별하자. 불불도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고 소멸시효는 언제예요? 소멸시효는 이게 불확정기한부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한이 도래 사실을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뭐예요? 기한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도래한 때부터 뭐예요? 소멸시효가. 소멸시효는 행사 가능한 때부터니까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기한이 도래하면은 행사할 수 있잖아요.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알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근데 그 유예하기로 뒤로 밀어주기로 합의를 했어. 그러면은 다시 그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해야 우리 채권자가 돈 내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갚을 기일을 밀어준 거예요. 밀어줬으면 채권자도 그동안은 돈 내놔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선택채권 제가 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 이게 대표적이라 그랬죠. 이게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고요? 할 수 무조건 기산점은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행사할 수 있는 때예요. 근데 부작위는 하는 채무가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 원래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인데 안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안 하는 거. 안 한 때부터 뭐예요? 부작위라고 해가지고 위반 행위를 한 때라고 했습니다. 부작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라고요. 위반 행위 한 때부터 즉 안 한 거를 금지한 때, 그러니까 안 한 걸 깨트린 때부터 이게 말씀이 약간 그러니까 말이 약간 꼬였는데 안 한 때가 안 한 때로부터라니 이거를 위반한 때부터 즉 하면 안 되는 채무를 했을 때부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작위 위반 행위.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음이 급하네요. 다음 네 404번 보겠습니다.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유. 매일매일 우유 공급 되잖아요. 막 우리 집으로 오는 소매 같은 거 말고도 실제로 우유 공장에서 그 동네마다 우유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매달 납품해 주는 거예요. 그 납품 대금의 시효 기간이 어떻게 발생하냐? 매달 발생하죠. 개별적으로 진행해요. 각 발생했을 때 각 도래합니다. 다 같이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매달 돈 내놔 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당연한 말입니다. 다음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 손해배상 채권이거든요. 불능시부터.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채무불이행이 돼가지고 뭐 손해배상이든 해제든 등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고요? 채무불이행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행불능 시부터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나 돈 내놔 손해배상 청구 해줘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불능시부터 무조건 불능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어떤 권리의 기간, 기간은 여러분들 법원 이렇게 적어드렸죠. 기간은 법원. 넘어갑니다. 다음 이것도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월세. 여러분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이라고 해가지고 변제기가 1년 이내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돈 갚아.
이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텀. 매달, 매 2달마다, 매 6개월마다 이렇게 1년 이내로 정한 뭐예요? 뭐 월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1년 이내, 변제기가 1년 이내 채권이 아니라 뭐예요? 1년 이내 정해진 기간 해가지고 정해진 기간 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음, 이행 지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지연 손해금. 이거 뭐예요? 이 지연 손해금이 이름이 지연 이자라고 해가지고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뭐예요?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 또는 변경됐다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래 채권과 동일하더라. 본래 채권과 동일한 시효기간을 갖더라. 이게 뭐랑 구별하자 그랬어요? 그냥 이자, 단순 약정이자. 이거랑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3년인데 지연이자는 지연 손해금이기 때문에 원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이 확장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급 받은 자, 수급인. 여러분들 수급인을 잘 찍자 그랬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또 뭐예요?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요 밑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모두 3년이더라 체크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랑 구별해야 되는 게 뒤에 나오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가지고 갖는 이거 뭐예요?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별도의 제척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건 여기에 포함하지 않더라. 조문 자체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나와 있더라. 도급인. 공사를 준 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도급을 한 사람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음식료, 이거는 참 안타깝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라. 잘 모르겠으면 1년으로 가시고요. 그렇게 체크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년 단기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 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10년으로 연장되냐. 이게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판결이랑 동일하다 그랬다. 판결.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까지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정식 재판까지 가기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지급 명령 빠른 패스트 트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빠른 패스트 트랙에 따라 가지고 지급 명령을 받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 가지고 소멸시효 기간이 뭐예요? 10년으로 연장되더라. 다음,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중단에 관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라 그랬죠? 뭐예요? 소멸시효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 의무자가 뭐라 그래요? 그 권리가 소멸했어라고 주장, 증명해야 되는 항변이 소멸시효 항변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리자가 뭐라 그래요? 다시 재항변으로 아니야, 소멸시효 완성하지 않았어, 이때 중단됐어 라고 주장, 증명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이든 소멸시효 중단이든 모두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행사했어. 다른 채권은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권리 위에 잠을 안 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만 잠을 안 잔 겁니다. 얘는 잠 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채권도. 그러니까 행사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중단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 일부 변제랑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일부 변제 뒤에서 볼 겁니다. 일부 변제랑 구별하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도의 양수인이 원래 채권 양수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어서 이행의 양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근데 시효 기간이 제가 막 9년 11월 막 28일 이렇게 갔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이거 재판상 청구하게 해줘야지. 뭘 위해서? 시효 중단을 위해서. 뭐예요? 잠자는 자 X. 잠자는 자가 아니다. 재판상 청구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가 아니다. 어떻게든 권리 행사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핵심은 채무자라 그랬습니다. 채무자, 여러분들. 채무자. 왜요? 권리의 채권의 행사는 채무자 그 사람에게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효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는 거 제가 무조건 강조드렸다. 얘를 뭐랑 비교하자? 뭐 물상보증인 같은 사람이랑 구별하자. 뭐 물보라고만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응소했어요. 채권자가 응소해가지고 권리를 주장했으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 여러분들 170조 1항, 2항 묻는 문제구나. 바로 튀어나오셔야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조문상은 최초의 소재기인데, 소재기 시 이게 재판상 청구로서 재판상 청구 뭐예요? 권리위의 잠 X 권리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권리 행사했습니까? 응소시, 최초의 응소시, 답변서 제출 이런 거 있잖아. 응소시 소급해서. 그래서 소급하는 시점도 응소시라는 거 잘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다음 418번 가볼까요? 요거 앞에서 봤죠? 대항 요건 갖추지 못하더라도 중단이 됩니다.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뭐예요? 잠 X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다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었다. 170조 1항이네요. 그러면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더라. 근데 다만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권리 행사 수단이었던 재판상 청구를 한 거니까 돈 내놔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던 거다. 174조에 따라 가지고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그 후로부터 6월 내 소를 제기하면 중단이 될 수 있겠더라. 체크했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가지고 확정이 됐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요거 날짜를 바꿔가지고 냈었거든요. 뭐 언제부터 소를 뭐 제기한 시점부터라고 해서 바꿔서 틀리게 냈는데 우리는 무조건 재판 확정 시부터 법원이 확정해주면 그때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421번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은 처분 능력이나 요거 뭐랑 구별하자 그랬죠? 승인은 단순한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랑 구별하자? 시효이익 포기. 유사한 시효이익 포기. 시효이익 포기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의사표시더라. 의사표시라서 그 능력 권한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를 구별되게 이제는 요게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수개의 금전 채무 일부 변제. 여러분들 제가 일부 변제 구별하자 그랬죠. 앞에서 나왔습니다. 수개의 금전 채무가 있고 그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일부를 변제했으면 뭐예요? 전부 시효 중단. 전부 시효 중단. 일단은 갚아가지고 소멸한 부분은 소멸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채무자가 승인한 거라고 제가 보자 그랬죠. 승인. 뭐요? 전부 다 갚지는 못해요. 요만큼만 일단 갚을게 라고 제가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다음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여러분 174조 내용이거든요. 최고를 여러 번 174조 그럼 이거 여러분 계속 174조 6개월마다 하면 이거 평생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평생 소멸시효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되더라. 어쨌든 간에 이때 재판상 청구 등은 해야 되고요. 이때로부터 소급해가지고 6개월 내 있었던 최고시부터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의미 없다.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6월 그때로부터 소급해서 6월 이내 최고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키워드 찍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소멸시효 정지는 제가 뭐라 그랬죠? 얘 빼고 얘만 1월이고 나머지 전부 다 6월이라고 했죠. 특히 나머지는 다 가족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족관계에. 그러니까 이거는 6월이고 얘만 1개월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쉽습니다. 이제 완성이겠네요. 시효의 완성. 볼까요? 네, 잠시만요. 시효의 경지. 네, 소멸시효의 완성 파트입니다. 여기 426번. 잠시만요. 네, 맞네요. 여기 목차가 지금 날아가가지고 제가 약간 잠깐 혼란이 왔습니다. 볼까요?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더라. 이게 뭐랑 구별하자? 제척기간은 장래효랑. 조문상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해서 소멸하는 효력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세트로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더라 라고 제가 세트로 외우자 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뭐예요? 자동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이 자동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도 그 뭐예요? 상계할 수 있더라. 이게 뭐예요? 이 상대방도 이 상계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더라. 이게 우리 자동 채권, 요 소멸하는 이 자동 채권 상계 항변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대방도 예측 가능했다라는 거를 키워드로 제가 잡아드렸었죠. 다음 428번이거든요. 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거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판례가 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 소멸 완성을 이유로 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 채무 뭐예요? 이게 부종성에 따라 가지고 원래 주 채무가 시효 소멸하면 보증 채무도 시효 소멸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 주채무자한테 청구하지 마세요. 그게 시효 소멸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당신에게 내가 보증 채무를 갚아줄게요 라고 그 사안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러면은 보증 채무의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죠. 넌 돈 갚아라 이거예요. 얘가 돈 갚겠다고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뒤늦게 보증 채무 부종성 몰랐지? 이러면서 막 주장한 거니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안. 시효 이익은 완성한 뒤에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랑 구별하자? 완성 전 승인과 구별하자. 완성 전 승인, 완성 후 포기. 근데 승인과 포기는 완전 다르다. 급이 다르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지만 시효 이익의 포기는 뭐예요? 의사 표시로서 처분 권한,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다음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승인함으로써 선생님 완성 후에도 승인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들 포기한 것으로 추정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효 이익을 그래도 포기한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 뭐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하더라. 다시 10년이에요. 여러분들 함부로 포기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함부로 포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다음에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라고 일작을 했습니다. 그럼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없어요. 433조 2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채무자의 항변권 포기는 우리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시효 이익 포기의 상대효입니다. 왜요? 보증인은 단독으로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자가 시효 완성 주장하는 게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예요? 완성 전이라고 하면은 불행장 신부 제가 말씀드렸죠. 그 권리 행사가 불필요하게 믿게 하였거나 아니면 행사에 장애 사유가 있도록 또는 신의 측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등등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권리 남용으로 될 수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복습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수업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